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자리에 오늘 최유한 시사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평론가님, 날씨도 너무 추워졌고 예. 수능도 끝났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뭐 지금 전국은 뭐 여전히 이제 일단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예. 한 고비를 넘긴 거죠. 예. 넘긴 건데 국내에서 이걸 비준하고 그다음 내년 지방선거까지 일정이 빡빡하게 차여져 있어서 예. 전국은 흐립니다. 예. 뭐 예전에 아예 안개 정도 안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나마 이제 일정은 남아 있고 진행은 하겠지만 예. 여전히 국내 정치 일정은 흐립니다. 날씨와 비교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오랜만에 방송을 같이 하는데 예. 사실 야당 지지율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여전히 좋지 않아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예, 예. 그 거의 저희가 한 달, 두 달 동안 지금 거의 뭐 지지율이 답보 상태 혹은 아니면 야당은 자기만의 선명한 프레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이제 그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게 말씀드리면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수렴이 되는 여론이 수렴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야당으로서는 그 경향성이 점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원인이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가장 큰 문제는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시청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 판단이니까 예. 이 상황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한번 좀 그 얘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 그 내용은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기업인 헌신 덕분. 네.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인데요.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만나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총수들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평론가님. 지금 그 조인트 팩트시트를 14일 날 발표하고 예. 그러니까 발표하고 14일 날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예. 그리고 어제 재계 총수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서는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많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줘야 할 예. 그런 상황에서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14일 날 내용이 공개가 되고 지금 한참 많이 이제 분석이 들어가고 있고 저도 지금 뭐 백악관 사이트에 가보면 팩트시트 란이 따로 있어요. 예. 그 란에서 지금 위에서 세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발표문이 있더라고요. 예. 저 들어가서 그거 영어 번역하고 단어 찾고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이 분석을 하는 것이 계속 나올 텐데 이거와 무관하게 일단 정부는 자기 액션을 취해야겠죠. 예. 그 첫 번째가 기업인 총수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분위기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한 사례가 없는 것 같다. 예. 이게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일단은 긴밀하게 정부와 기업이 협조를 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미 관세, 안보 또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과 이제 관세 안보 협상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상승하는 반등하는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경제 안보 관련된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제하고 안보가 따로 떨어질 수는 없고 예. 그런데 이제 경제 안보와 함께 맞물려서 삼각축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정치거든요. 예. 지금 지지율이 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위에 보시는 위에 거는 지지율, 그러니까 예.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반응이고 그렇죠, 예.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예. 건 밑에 빨간 선인데 예, 예. 보시다시피 위에서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가고 이런 거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예. 이게 경제와 안보만 보아서 지지율 추이를 본다면 아마 쭉 올라갈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밑에 정치까지 같이 결합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좀 다시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의 국내 투자 위축 우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위축 우려를 나타내자 총수들은 투자 고용 계획을 소개하는 등 좀 협력 의지를 비쳤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네. 사실은 코스피 예, 상당히 또 어떻게 볼까요? 더 중요하게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사실 실물 경제는 얼어붙어 있는데 코스피만 불장으로 확 올라가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예. 지금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왕개미예요. 실제로 예. 자신이 직접 설계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지금 대통령이니까 그건 다 그렇죠. 이제 반납했지만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이해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내 투자, 그러니까 미국으로 아무리 조선업만 따로 떼서 1,500달러, 그리고 미국 투자가 2,000억 달러라고 하더라도 예. 이렇게 기업에 3천억 원 정도 되는 3천억 달러 되는 이 투자가 외국으로 진행되면 국내 투자에 대한 그렇죠. 위축 내지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벌써부터 지금 소위 얘기해서 부산이나 울산이나 포항 쪽에서는 이쪽이야말로 정말 러스트벨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등 예. 국내 7개 총수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투자 계획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같이 참여를 했었던 대기업들, 뭐 LG, 하나, 현대, 셀트리온, 삼성, SK 이쪽 얘기가 나왔는데 예. 대통령이 얘기를 하자마자 또 저렇게 또 다 풀어놨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사실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조인트 팩트 시트까지 다 이어지면서 예. 각 그룹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헤드쿼터들이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 미리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 한번 모여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같이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면 그때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다 준비한 걸 가져온 것이죠.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이재용 회장이 기분 좋다 이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내놓은 이야기고. 근데 이제 국내 주식 시장 관련된 부분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된 연유가 예. 사실은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전체 부가 부동산에 너무 몰려 있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 예. 관리에 좀 취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산의 재분배가 좀 일어나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최초로 4,000피를 가게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무 해외로 어떤 부가 유출됐을 때, 투자가 유출됐을 때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들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얘기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7대 기업에서 대통령과 발맞춰서 우리는 국내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보이는데, 사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사실 이거예요. 이제 뭐 야권이나 이쪽에서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지점이 뭐냐면, 과거의 박근혜 전 정부의 모습과 좀 닮아 있는 듯한 어떤 호응? 이런 부분들로 좀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왜 기업인들,
총수들은 대통령이 뭔가를 시켰을 때 혹은 대통령이 어떤 안건을 냈을 때 물론 동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대통령 눈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였으면 사실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좀 있거든요.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가가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은 기업으로 넘어갔다,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의 정치 권력이라는 이 틀이 아무리 현재 그 기업 쪽, 그러니까 시장 권력을 끌고 가려고 해도 끌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2004년, 5년 예. 이미 이 시기에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치 권력을 담지한 사람이 예. 시장 권력과 맞닥뜨려서 이야기한 것이 권력이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우리 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나타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까지 전체적으로 정치 권력이 자본 권력에 대해서 내지 시장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또는 어떻게 갈등하고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움직여져 왔을까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작은 질문이 아니고 예.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크고 포괄적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간단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재의 시장 권력, 시장의 움직임을 정치 권력이 미리 판을 깔아줘야 돼요. 예. 그것이 유능한 정부입니다. 예.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예. 2017년부터 생긴 것이 변수가 뭐냐면 바로 제1패권을 쥐고 있는 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도 그렇고 지금 2기 때도 그렇고 예. 정치 권력이 자국의 시장 권력에 대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을 계속 브레이크 걸고 방해를 했던 겁니다. 예. 지금 사실 트럼프 정부가 지금 3,500억 달러 현금으로 꽂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어마어마하게 놀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사실 자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호적이지만 예.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러면 정치 권력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방어해 줘야 돼요. 예, 보호무역주의 관련된 그렇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호하고 방어하고 대신 다른 우호적인 국가랑 잘 수출하고 무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비상 상황이에요. 예. 비상 상황에서는 정치 권력이 더 앞서 나가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저는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네네. 박근혜 정권과 그때 있었던 일과 비교를 하시는데 박근혜 정권 시절 그때와 지금은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예. K재단, 차이가 미르재단 있죠. 이런 예. 부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죠. 이거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예. 기업인들에게 사실 삥 뜯은 거거든요. 예.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사실상 협박을 한 것이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뭐뭐 할 테니까 얼마간 각출하십시오가 아니라 예. 이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예. 각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기업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나 정부가 출연한 재단이나 펀드에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각자 어떻게 국가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였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지금 삼성전자, SK그룹이나 현대차그룹 이거 모두 다 기업의 계획이 그러니까 국내에 투자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국내에 투자하는 내용이고 2029년까지 예. 장기간 계획인데 이것이 잘 되면은 전체 국가 산업의 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차이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가 출연한 기관 혹은 출연한 재단, 뭐 국가가 만든 주도적인 정부 주도 사업에다가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예. 각각의 기업들마다 자립적으로 주도적으로 국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 예를 이렇게. 들어서 예, 예. SK그룹 같은 경우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한다. 예, 이게 예. 자기가 준비했던 거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가 각출해라가 아니라 예. 이걸 키워서 전체의 파일을 키우자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 과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객출 관련된 얘기를 좀 사실은 저는 또 궁금한 게 은행들에 대한 펀드를 만드는 부분들도 예. 사실은 객출처럼 또 보이는 지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예. 어떤 은행에서 뭔가 펀딩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관련된 부분, 국내 투자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활성화 관련된 부분과 연결해서 한미 팩트 시트 관련된 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럼 예. 대통령실과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에 팩트 시트 내용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은 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네. 전체적인 평가와 그 구체적 내용을 한 번에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예, 관련된 그것도 좀 말씀 주시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금융 관련된 이제 개방도라든지 예. 이 금융과 관련된 수익성이 은행권 국내에 있는 소위 내가 5대 은행이라고 하죠. 그렇죠. 시중에 있는 5대 예.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정부 출연 은행들도 꽤 네. 있고요. 굉장히 네, 폐쇄적이고 그래서 사실 맞습니다. 그 금융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실효성 있게 움직일 거라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네. 되고요. 과거에 여러 가지 한국 시장의 개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계속 자기 헤게모니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게 금융권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개혁 관련돼서는 제일 먼저 치고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도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 관련된 그렇죠. 부분에 대한 금융개혁을 좀 하려고 하다가 예. 좀 멈췄습니다. 예.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은행에 대한 펀딩 관련된 부분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계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예. 연계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팩트시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3,500억 달러를 예. 미국에 투자하는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금융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종 합의에 대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그래서 직접 발표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 그 더 디테일한 것은 사실은 그 뒤에 김용호 정책실장이라든지 예. 백브리핑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했고 이거를 또 전체 다 워딩 작업을 해서 지금 그 공개를 해놨어요. 예. 공개를 해놨으니까 다운받으면 그 상황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일단 전체적인 평가는 사실 툭 까놓고 얘기해서 트럼프 정부가 2기 딱 집권하고 예. 하자마자 관세 올리겠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는 관세다라고 이야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올렸고 예. 그래서 한미 FTA로 완전 무효화, 형해화 시키고 나서 자동차부터 25% 때린 거 아니지? 예. 때린 거잖아요. 예. 다행히 지금 11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다시 15% 내려가긴 예. 했습니다만 이런 행위를 왜 하는가? 이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사실 동맹국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예.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세력들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여기서 인도나 이런 데는 극력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막 100%, 50%, 100% 하니까. 네. 그런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혹하게 한 처사가 뭐냐? 저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미국 제국주의 네네. 성격 버리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데 네. 정상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언론사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협상이나 거래라고 할 수 있냐? 이재명 대통령이 딱 나서서 큰 몽둥이 네. 이와 작은 몽둥이를 들고 덤비는 거 그나마 큰 몽둥이 치우고 작은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 뿐이다. 네. 팔 대신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겨우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에 협상했던 사람들 다 솔직히 그런 심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세계 패권을 주신 미국에서 좌지우지하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예. 한국과 미국의 실무 협상진들의 생각은 서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한미 팩트시트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2, 3일 있다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6일이 지나서야 나왔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사실 한국 측은 꽤
미국 측의 요구가 상당히 좀 많이 힘든 주장이었다라는 얘기가 이미 또 나왔고 불합리하다고 얘기했죠. 예. 미국은 상당히 새로운 한미 동맹의 장이 열렸다라고 또 자화자찬을 한 그렇죠. 부분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시트 핵심 내용을 사실 아까 좀 들려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기 안 해주셔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먼저 통상 분야에서의 자동차 15% 관세 인하하고 반도체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미 투자는 한 해 200억 달러 이상은 할 수 없게끔 뭐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평가를 했는데 이번 통상 협상 타결 어떻게 좀 이 부분만 놓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관세와 투자에 관해서 같이 묶고 원래는 예, 예. 이제 예를 들어 관세 따로 투자 그렇죠. 따로 해야 되는데 같이 예. 묶어서 이야기하자면 예.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정리했다, 막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른 나라 비교해서 불합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예. 관세 협상은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이제 나머지 예. 200억 달러 안전 장치를 예, 예.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맨 처음 이 제안이 초안으로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러니까 김영보 정책실장한테 들어왔을 때 기절초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절초풍이라는 단어를 썼고 예. 그리고 또 산자부 장관 김정관 장관에게는 이게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렇게 벌어진 거 이 자체가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예. 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거의 배 가릴 거냐.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작은 못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크게는 반도체, 조선, 화학 이것까지 올라운더 플레이어로 유일한 나라가 중국과 한국인데 예. 미국이 배 만들어 달라고 중국에 맡기겠습니다. 안 돼, 한국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3,500억 달러 다 뜯어가면 우리 망한다.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를 거냐라고 해서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번에 한미 그 조인트 팩트 시트의 가장 핵심은요, 우리가 버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협상의 기술을 보면 사실 예. 좀 과도하게 올리고, 해놓고 이제 좀 줄이는, 아까 전에 예. 어떤 그런 사업가적 기질을 좀 보이는데 예. 지금 사실 200억 달러로 막은 게 맞냐라는 비판도 좀 있습니다. 우선은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최혜국 대우 확보라고 했지만 최혜국 대우라는 단어를 쓴 것이 진짜 그게 큰 의미가 있냐? 실제로 협상에서는 다 밀린 게 아니냐? 15% 관세 인하 이 부분도 사실은 어쨌든 관세 더 내는 거잖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가장 큰 지점들이 되는 게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된 부분일 것 같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자체를 하는 것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에 대한 평가 한 번만 해주시고 예.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이제 어디서 만드느냐가 좀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어디서 만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미국에서 만들더라도 한화,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질문하신 게 많아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만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 부분이니까. 야당의 비판점은 뒤에 야당의 가서 비판점은- 얘기하겠습니다. 예, 야당의 비판점은 사실 예. 그러니까 협상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 예. 한덕수 총리가 예. 그때 미국이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 다 퍼줄 듯이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 것이 참 다행이다. 예. 라고 말씀드리고요. 핵추진 네네. 잠수함 요 얘기는 좀 할게요. 예, 예. 일단 양국 정상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제공 관련된 문제에서 예.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예. 일단은 이 두 분이 이야기할 때 국내에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예.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예, 한국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파면을 해야죠. 예.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을 그렇게 깔았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 자, 우리 한국은 현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미 KBS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예. 정확하게 얘기해 한국이 핵잠수함의 선체 원자를 개발하고 예. 연료만 가져오는 방식이라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일단은 미국의
핵잠수함이 만들어지는 거 이 자체가 미국의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예. 이게 미국 국내법에 접촉이 됩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미국 국내법 US 코드 예. 8678을 보면은 예. 미 해군 전투함은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핵잠수함 미국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금 30%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만들 테니까 연료만 달라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는 6개 나라예요. 예. 6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만 하나 따로 예외 규정을 줘서 준 건데 예. 거기에 한국이 끼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예외 규정이라고 결정하면은 한국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법을 계속 내놓고 피트 헬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아예 11월 4일 날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법이 명시한다라고 아주 딱 잘라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14일 날 대통령 한국에서 만든다라고 얘기한 예.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예외가 한국은 예외다라고 규정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하면은 이건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국내법에 저촉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요거 해석을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네. 어쨌든 미국 국내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잠수함, 핵잠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원칙이다. 예. 그런데 근데 호주 사례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예. 한국이 예외 규정으로 가능하다. 사실은 예외 규정이 가능하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핵잠을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갖게 됐다라는 부분은 엄청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서요.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대장동 논란을 덮기 위해서 팩트시트를 성급하게 발표했다면서 백지 시트다라고 좀 비판을 했더니 조승래 의원은 국익과 안보는 안중에도 없다면서 미국이 대장동을 덮어주려고 합의했느냐라고 좀 맞받아 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대장동을 덮어주려고 이거를 네.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생각하는 아마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네. 웃긴 건 뭐냐면은 현재의 야당에서 백지 시트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죠. 예. 진보당을 비롯한 일각의 진보적인 정치 세력도 어차피 이 이번에 팩트 시트는 미국 입장에서는 예. 이재명 개인의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서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금 실제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찾아보십시오. 자료 예. 제가 이거 보고 와 이건 뭐야? 예. 진보적인 국민의힘이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지 않죠. 그러니까 망나니 같은 트럼프가 망나니 같은 칼춤을 추면서 전 세계 목을 다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뭐 50% 60% 가는 거를 15%로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냥 팔 하나, 그러니까 뭐 머리가 날아갈 수 있는 걸 팔이나 손가락 정도로 막은 거예요. 예. 요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 후속 논의는 어찌됐든 국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정치 공세 도구로 삼지 말아야. 뭘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요즘 좀 자주 뉴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한강 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가 강바닥에 걸려서 멈춰서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한강 버스에서는 무려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고요. 다행히 전원 구조되긴 했습니다. 이번 사고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멈춰 있는 사진과 영상도 많이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커다란 사고나 예. 그런 것들이 있기 이전에는 예. 계속적으로 작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예. 하잖아요. 예. 전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또다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이게 세월호 사건도 생각이 나고 네.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네. 걱정이 되는데 한 가지 명확한 거는 큰 사고 전에는 여러 가지 작은 징후들이 나타난다. 네. 지금 한강버스가
굉장히 이렇게 그 사고가 여러 번 있었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 띄운 거는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자신의 치적을 이야기할 만한 것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한 것 같은데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인명 사고까지 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이재명 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더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잘한 그 여러 가지 징후들이 큰 사고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네. 여당에서 비판하는 것이 좀 무리할 수는 있는데 예, 예.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 공세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한강 버스를 도입할 때부터의 문제였는지 혹은 한강 버스를 도입하고 난 이후의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한강이라는 강 자체가 사실 수심이 상당히 많이 변하는 그다음에 부유물도 많이 떠내려오는 그런 예. 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하기가 어려운 강이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래 밑바닥이 모래에 걸릴 수 있는 일들도 충분히 예견될 수도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세월호랑 또 비교를 하셔서 사실 세월호와는 좀 큰 차이가 있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유람선처럼 어쨌든 위에 타는 사람이 어쨌든 선 내에서 윗부분에 타기 때문에 구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뭐 뒤집히거나 불이 나거나 이런 거가 크게 사고가 또 안전사고가 크게 발생할까라는 또 생각도 좀 있는데 물론 대비는 해야겠습니다만 박주민 의원이나 혹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인명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인명 피해를 예견하면서도 강행하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또 보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평론가님. 예, 박주민 의원의 정확한 워딩은 예.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야만 한강버스 운행을 멈출 것이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죽어야 멈출 것이냐 이 부분이 예.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제 선거에 나가는데 당연한 거고 예. 제가 이제 좀 국민들의 불안감만을 좀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드리자면은 한강을 가지고 예. 많은 정치인들이 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그게 이제 기억하시는 오세훈 시장이죠. 모르겠는데 예, 예. 그 이전에 있었던 한강 사실 오세훈 시장의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서울시도 이전에 이제 고수부지 홍준표 그때 후보가 넘겨준 거예요. 예, 예. 그 이전에 수중 호텔 예, 예. 프로젝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예. 그 또 그 더 위로 거슬러 오르면 정치인들이 예. 한강 정비하고 해서 뭐 맞아요. 도로 깔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만큼 한강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수도 한가운데를 이렇게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예. 길이가 2km 되는 이런 데 그렇죠. 없어요. 예, 예. 여기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여기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의 인기가 맞아요. 올라가는 것이죠. 예, 예. 근데 끔찍하게도 여기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주민 의원도 그렇게 정치적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한강버스만 달리기만 하면은 좀 원만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중간에 예. 사고가 나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보니까 항로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나 항로 네, 이탈한 게 이탈한 드러나고 게, 예. 하니까 당황한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한강버스가 좀 불안정하다. 예. 시민들 불안해한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 예. 말씀드립니다. 안전성을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강버스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필요성 관련된 부분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시민들을 왜냐하면 위해서요. 전 예. 세계적으로 수도 한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예, 흐르는 예. 나라가 없어요. 네네. 예, 독일이니 뭐니 뭐 다뉴브 강이니 뭐니 다 이름 난데도 네네. 한강을 못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를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사실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항상 좀 궁금한 점이 항상 좀 잠수교 부분이 예, 예. 이렇게 배가 지나가려면 거기를 또 이렇게 기다려서 예, 예. 거기 부분만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잠수교 철거도 이번 기회에 만약에 한강버스를 정말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안 해보셨죠? 네, 안 해봤어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논의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동서를 가로막는 네. 그 다리니까 잠수교 관련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강 수위가 늘 변화가 오르내리가 크니까. 엄청 심하니까 사실은 잠수교의 필요성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사실 지금 한강버스 말고 세운상과 관련된 부분, 네. 종묘 종묘. 앞에 세운상가를 좀 고층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할 것처럼 하니까 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팩트 하나만 좀 전달해 예.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유산청에 예. 그 유네스코 그 세계유산 측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예. 오늘 도착했다라고 예. 오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종묘의 시야를 가리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시 재검토하겠다. 예. 실제로 이렇게 그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예. 그 유네스코 측에서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냈다라고 예. 합니다. 이게 오늘 오전까지 나온 내용이고요. 네. 지금 사실 그 이 부분은 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이 부분이 예.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전문가들은 이건 시야를 명백하게 방해한다. 네. 남산까지 보이는 이것이 네. 방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최근 며칠 동안 전문가와 서울시 측에서 나와서 맞아요.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세운상가가 흉물로 저렇게 방치되는 것도 문제라는 그럼요. 생각이 예. 들고요. 오랫동안 방치가 됐죠. 이 부분이 과연 재개발이 되는 것이 고층 건물을 올리는 것이 꼭 답이냐라는 생각에 네.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세훈 예. 시장이 김민석 총리한테 예.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또 우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유홍준. 처장 예. 예. 같이 다니면서 또 이제 김민석 총리와 이게 하는 게 사실 어떤 비판들이 이게 좀 아이러니컬합니다만 김민석, 박주민, 오세훈 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이제 서울시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 이거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런데 이제, 비판점이요. 그런데 이제 그 총리 입장에서 예. 소위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을 저는 나갈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총리 입장에서 이렇게 서울시내 한가운데서 막 예. 논란이 있고 막 하는데 그걸 또 안 하면은 예. 도대체 총리가 뭐 하고 있냐, 직무유기 아니냐를 또 따진단 말이죠. 내치를 또 해야 네. 되니까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있는데 예.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히려 더 예. 적극적으로 양측을 잘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한다면은 예.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걸 또 신뢰해야 되는데 네. 또 다른 쪽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예.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도시의 변화 발전과 이에 대한 예.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항상 있는 개발의 문제는 또 정치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정책 결정을 하고 정치적으로 또 뭔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결정을 짓는 게 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한동훈 긁혔냐? 긁혔나? 그 다음에 야수답게 토론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SNS로요. 주고받으면서 이어지는 두 사람의 공방. 사실 존재감이 점점 이제 대통령실과 에이펙과 뭐 여러 가지 대통령실 뉴스가 막 좀 많다 보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법무장관, 뭐 대통령실 많이 이제 뭐 검찰에서는 뭐 그만두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 분들 두 분이 이슈에 떠올랐습니다. 예. 어떻게 조국과 보셨습니까? 한동훈. 예, 사실 조국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겸 이제 또 다시 대표를 노리고 있거든요. 조국혁신당에. 이분과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존재감 점점 좀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인데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이후로요. 이 두 분이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가 예. 예, 항상 얘기해 언론에 주시죠. 보도되기 거 빼놓고는 예.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서 거론하는 것을 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정치인은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예.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시민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피드백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죠. 예. 이 두 사람 사이에 예. 공방이 있는 것은요. 뭐 이전에도 사실 그렇죠. 그 네. 논쟁이 있었죠. 예. 해로운 조합.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조국과 이재명 두 사람을 붙여가지고 예. 이만큼 이렇게 해로운 조합이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네.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한동훈 윤석열만큼 해로운 조합이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 네. 그것이 연장선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장동 논쟁으로 비화가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논쟁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조국이라는 존재와 예.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아. 각각의 진영에서 주류가 아니거든요. 네.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논쟁으로 더 뜨거워질 것이다. 그리고 두 분의 공통점이 있네요. 예. 한 전 대표는 검찰을 떠나서 예. 직업을 잃었고요. 예. 그리고 정치인이 됐고요. 예. 조국 대표도 지금 비상대책위원장도 교수를 버리고 네. 정치인이 됐습니다. 공통점도 있죠. 예. 둘 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 아, 그렇네요. 예. 지금 공통점이 두 개가 나왔네요. 예, 예. 아, 자기의 본 직업을 버리고 정치인이 된 사람.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네. 두 사람 다 딸 관련돼서 구설수가 가족은 있었다. 안 건드리셔야 구설수가 있다라는 거. 아, 알겠습니다. 이거 상대적으로 뭐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매치업을 시키는 느낌이 있을까요? 근데 양쪽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것인데 네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조갑재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요. 논설위원께서 국민의힘의 구명정이다 한동훈이 예. 이렇게 존재감을 부각시켜주고 네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에 그러니까 조국 대표와 조국 위원장과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양진영의 주류 세력이 된다면은 예. 두 사람은 필연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비주류 세력이지만. 어쨌든 신선함은 있는 이미지상 신선함은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 대표가 계속해서 공개 토론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조국 대표가 짧게 하고 어제 저희 이제 얘기를 뒤에 또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아, 절대 안 받아들인다. 정치인은 자신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만 싸웁니다. 유리하다고 상대방이 짜놓은 프레임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유리하지 않다고 좀 보는 거군요. 예. 대장동 항소 포기 훅폭풍 뉴스픽스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여야 입법 공방 확산입니다. 지난주 내내 떠들썩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 즉 각 지방검찰청의 장들인데요.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강등 조치로 좀 보이는데 평론가님, 이문장 검사장, 그다음에 또 다른 검사장 2명 빼고 나머지 18명인가요? 네. 모두 전보 조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최성호 변호사 법조인이니까 예, 예. 여쭤볼게요. 예. 왜 검사들은 예. 변호사한테 이런 질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정권일 때 예. 더 행동이 과격해질까요?
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법은 네. 보수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준사법기관인 검찰도 수사기관들도 어쨌든 지키는 싸움을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거기서 때문에 생각이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을 것 뭐냐면은 같아요. 예. 준사법기관이 아니죠. 행정기관이죠. 법률의 그 우리 해석서에는 준사법기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검을 비롯해서 검찰 쪽은 행정외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정부이면서 예. 이제 준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예. 사법기관은 아닌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그렇죠. 사법부에서의 활동을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행정적인 예. 행동을 할 때 예, 예.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리를 할 때 예. 대검을 비롯해서 검찰은 예. 그 행정외청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검사들이 특히 검찰청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예.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예.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행정외청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망각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18명을 모두 다 평검사로 만든다라는 것인데 예. 이건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검사의 계급은 예. 두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예. 검찰총장 하나, 예. 그리고 평검사 하나. 네.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검사고 그렇죠. 똑같은데 예. 그 뭐가 문제야 아니죠. 네. 그게 문제가 크죠. 네. 검사장이 일반 검사가 되면 이게 강등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런 상황인데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명징하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예. 소위 얘기해서 입장 내놔라라고 했던 18명 연서 썼는 사람들은 난 준사법 기관으로서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집단행위 금지의 공무원법도 존재하지만 예. 헌법상 헌법 33조의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로단체 행위, 한마디로 예. 근로삼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이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결사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단체를 만들 수 있는 헌법상 자유 기본권이죠. 이런 게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 얘기할 것 같고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저희가 왜 검사들은 계속 그렇게 한 몸처럼 움직이느냐는 검사 동일체의 동일체. 원칙 예.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꽤 오랫동안 한마디로 일제시대 이후부터 검찰이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도 예. 사실 거기 헌법에 들이대면은 양심의 자유, 예. 표현의 자유 이거랑 똑같이 부딪히는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검찰에 관련돼서 언론에 떠들고 언론에서 크게 부각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러한 본원적인 원칙을 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 갈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시간상 하나만 딱 여쭤보고 가고 싶은데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평론가님 생각은 좀 다르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예.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예. 이거는 그야말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고 넘어간 건데 이걸 왜 문제 삼지? 예. 라고 이게 상관없다라고 보는 관점도 사실은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항소를 것이죠.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검사의 사명이니까 예. 공소유지 안 하고 항소 포기했다. 이 부분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라라고 위해서 외압을 내렸냐 안 내렸냐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대통령실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장관이 신중하게 얘기해라. 그거 역시 외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외압은 없었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알아서 네. 알아서 행동하는 그런 검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이야기한 거지. 암묵적인 압박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얘기한 것이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연설을 써가지고 징계를 각오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윤석열 때는 입 딱 다물고 윤석열 석방할 때도 입 딱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예.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한 것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앞으로 좀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모험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범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